당에선 국정조사 합의 잘못이다. 그 야당에선 예산 단독 처리하겠다. 진퇴양난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거 단독으로 그냥 갈 겁니다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그거 왜 합의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도 있네요. 김기현 의원은 현금 주고 부도움을 받았다. 이러면 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 꼴이다 지금 상황이. 부도움 받은 거다. 그럼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부 탓, 당 안팎으로 위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요 여기 보면 요즘에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요 김기현 의원도 목소리가 요새 강해요. 자, 그럼 김기현 의원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기를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움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국정조사 합의를 해준 거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막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기사 더 이어가 보죠. 윤핵관, 당 지도부 때리며 대야 강경론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 특히 비판하시는 분들 목소리 보면은 뭐 장제원 의원도 있고 그래요. 국조무용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유가족 협의회 요거 관련해서 약간 좀 또 목소리 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됐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충성 경쟁만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뭔가를 지금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화면으로는요 장제원 의원의 최근 얘기 좀 전해드리죠. 본인 SNS상의 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요구한, 여기서 그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정권 흔들기다.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는 곧 정권 퇴진 운동. 이렇게 본 거예요.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생략된 거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비슷한 맥락에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전 대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상황을 봐야 되겠죠. 처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같이 추진해서 합의를 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첫 회계연도로 시작하는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서 해준다는, 협조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얻을 게 없어요. 예산안 처리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 야당 스스로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지경까지 돼 있고 국정조사 저희는 책임자 관련한 어떤 진상규명,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후에 처리하자, 장관 진퇴 여부를 처리하자 이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민주당의 요구에만 끌려가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여소야대, 그것도 완벽한 슈퍼 여소야대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의 여당 원내대표를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 전 대변인 말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금 약간 여기다 방점을 주셨어요. 민주당이 저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요건데 양금 의원님 저 기사 아까 몇 개 작은 제목 소개드렸지만 언론들은 꼭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국민의 내부의 향후의 전당대회를 겨냥한 그리고 당내 주도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겨냥한 어떤 묘한 신경전과 대립 아니냐.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앞서서도 약간 좀 외로운 처지에 있었어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고 약간 결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러거든요. 국정조사 가지고도. 뭡니까 이 상황은? 사실 이 시점에 저도 윤희석의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국회 70년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가 좋은 의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쓰는 국회를 저희가 처음 보는 일이 많다 처음 이겁니까, 보는 일을 지금요? 워낙 많이 지금 겪고 예. 있습니다. 뭐 그 저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 그 과정부터 저는 굉장히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도 이렇게 꼼수로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입법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국회 운영과 관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예.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사실은 예. 지적들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은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 법입니다. 예.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예. 있으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이렇게 어떻게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 국정이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국회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이거 정쟁의 마당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 뉴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위로 올라왔고, 그렇죠. 그게 더 큰 뉴스로 나가게 예산안이 또 더 큰 예. 뉴스로 올라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방탄해주기 위한 모든 정쟁 속으로 이것이 다 끌려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옳으냐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희 의원들은 했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 조고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또 상대가 있으니까 합의라고 하는 걸 해가야 되고 예. 예산안도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딜레마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튼 입지가 조금 어렵게 됐다 지금 이게 사안이 많아서 지금요. 문희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서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아마 네. 어떤 중간에 이 양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반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취지로 자꾸 당내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예. 당내 그 합리적인 의원님들은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훨씬 정치적으로 예. 부담이 크다라는 게 당내 합리적 의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마치 정쟁을 유발하는 예. 그런 뭐 수단이다 이렇게 그 장기현 의원은 뭐 절대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데 예, 이게 예. 정권 퇴진 운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국정조사 정권 퇴진 운동을 왜 국회 내에서 합니까?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밖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장애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양금 의원님. 예. 예. 방금 문진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 대통령께서 국정조사 대통령실이 생각이 그거 아니냐.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112의 저기 녹취록 예. 공개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추호도 어떤 것을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예.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러한 것을 사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고 뭐 전당대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소개만 드리고요. 뭐 영상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뭐 그거까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요. 그중에 요거는 뭐 정리만 이렇게 소개만 드리죠. 그래서 기사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정진석 의원 어제 이제 부산 방문을 했죠. 부산에서 이제 당 회의를 열었는데 내년 3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룰 변경. 그러니까 7대3 뭐 이렇게 비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룰 변경도 시사했다. 현재보다 당원 비율 확대 첫 언급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바꾼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스피드를 내 가지고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이 주제도요. 이거 다루면 한 30분 갑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묵직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기사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